네, 반갑습니다. 2024 올케 개념에서 세계사 9번째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준호입니다. 드디어 9강입니다. 네, 우리 지금 3주차 지금 제일 길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3주차 원래 지금 촬영 남은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어요. 25분 남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길게 갑니다. 이번 주는. 네, 7강에서 1시간 42분 수업했고요. 8강에서 1시간 15분 정도 수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나는 쉬는 시간이 없었고요. 난 지금 논스톱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 보려면 사실 이미 수업 끝났고요. 네, 우리는 그래도 나갈 건 나가야죠. 네, 할 건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청나라 요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청나라 우리 명청 둘 다 볼 겁니다. 그년에서 다음 주에 할까? 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요. 10페이지 펴주면 됩니다. 10페이지. 우리 그 교환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청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정하의 항해 나왔죠. 영락제 때고. 실제 항해도로 보면 수조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수조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가디슈, 영화 나왔죠. 모가디슈, 호르무즈, 뭐, 메카, 캘리컷, 인도 캘리컷이 인도예요. 뭐, 콜롬보, 팔렘방, 물락, 팔렘방.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파가 여기 있어요, 밑에. 그지 대월 밑에 있는 게 참파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른쪽. 자, 쭉. 가면은 자 그다음에 청나라 영역이라고 해서 청나라 뭐 3번이나 진압했다 반청세력 진압했다 1683 돼 있습니다 맞지? 해주이제 1684까지 보기도 합니다. 베이징 점령 뭐 있고요. 뭐 코칸트 항구 부하라 항구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몽골의 애들이다 몽골이 이제 애들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중가르 신장 티베트 칭하이 이쪽 지역은 다 약간 색깔이 달라. 여기는 번부라고 해서 그 지역에 지역민이 있다면 간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긴 했어요. 어쨌든 너네 청나라 소속이다라는 거는 반드시 확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 친스크는 러시아 쪽 지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고려망국 정도고 요건 이제 누구 마테오 리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오른쪽 갑니다. 사고전속을 청나라 때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걸륭제 때죠. 걸륭제 때. 자, 그거 보면서 밑에 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건국 주원장이고요. 난징에 도입해서 수립했습니다.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고 한조 왕조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홍무제 때가 되면요. 홍무제 때 이제 주원장이제 제상제를 폐지시켰고요. 이갑제를 실시했고 학교 설립했고 과거제 정비했고 유규를 반포했습니다. 어린도책 부역하죠. 어린도책은 토지대장 부역황책은 호정이 조세대장인데요. 왜 어린도책이냐면은 책의 표지가 물고기 비늘 닮았다. 물고기 비늘 그림을 넣었다 해서 우리 어린도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라제 때는 자금성 건설했고요. 베이징 천도했고요. 내각대에서 설치했고요. 몽골 원정 갔고요. 베트남 공격. 자, 베트남을 1407년부터 27년까지 약 20년 동안 지배를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 함대를 또 파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쇠퇴, 환관의 특세로 정치훈련이 심화되었다. 그 다음에 북로남해, 북방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가 침입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 토목보의 변, 오이라트보의 침입, 네, 언제 정통제 때, 그다음에 경술의 변, 알탕칸의 침입, 마찬가지 다 이제 타타르부, 여기는 타타르부의 알탕칸이라는 침입을 한 건데, 이때는 이제 가정제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력제 때 되면 장거정의 개혁이 있었다. 그래서 일조 편법, 지세와 정치를 분리했지만 어쨌든 그 많던 세금을 각각으로 일원화 시켜줬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임진왜란 참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혹은 전제 아니고 전쟁이지. 후금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재정난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망은 결국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 점령했고요. 이게 잘못됐어. 농민군 자체가 난이 일어난 건 1631년, 베이징을 점령한 거는 1644년. 그래서 명나라 멸망했어.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순치제가 들어와서 베이징 입성한 것도 1644년. 해당 갑니다. 청나라 갑니다. 건국 누르하치 8기제를 바탕으로 외진족 통합시켰고요.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홍타이지 청으로 국호 이름 바꿨고 내몽골이랑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전쟁? 병자호란이었고요. 순치제 때는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강의지 때는 3분의 난 진압했고요. 타이완의 반청세력 제압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1000개령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고요. 영토 관련 문제 정리했습니다. 자, 옹정제 때는 군기초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뭐다? 정책 결정권이 황제에게 이렇게 딱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걸룡제입니다. 티베트, 신장, 몽골 등 정복에다 최대 영토로 확보해달라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자, 체제입니다. 강경책. 변발과 호보가 강요했다. 그리고 사성탄압했다 해서 문자의 옥이라든지. 그래서 청나라를 욕하는 글이나 이런 거 썼다. 뭐 만주족 비하 글 이런 거 썼다. 그럼 바로 그냥 목 날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외책 같은 경우에는 뭐 만한 병명제라고 해가지고 만족, 한족 같이 임명했다라는 거. 그다음 과거제를 통해 한족 등용했고요. 한족 지식인의 포섭을 위해 대규모 편찬 사업을 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어찌 보면은 걸륭제 때 했던 사고전서다. 그래서 그들의 뭐 역사라든지 경전, 뭐 철학, 사상 이런 것들도 뭐 넣었다라는 거고요. 체제. 자, 물리적으로 통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번부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토착 지배자가 이제 간접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8세기 말이 되면 백년교회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팔기군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세력이 약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중심을 잡다가 순간 놓쳐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앞에 지금 10번 정리했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쫙 정리한 게 있습니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농업 보면은 명나라 때는 창장강 중류가, 청나라 때는 창장강 상류까지도 곡창제로 쫙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외래 작물들이 전래되더라라는 겁니다. 상공업 가겠습니다. 자, 특히 수조, 항저우와 같은 대도시들이 발달했다. 그리고 산시상인, 희조상인, 대상인들이 발달했고, 그래서 공소나 회관과 같은 동양조직, 동업조합들이 발달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외무역 같은 명나라, 해금정책, 무수무역, 감한무역, 주변 국가들과 조공무역 전개다. 대표적으로 정하의 남해 대원정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명나라와 무로마, 치마부 사이 감한무역을 전개했다. 그리고 특히 일본 무역선이 일으킨 닝보의 난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드릴까요? 닝보의 난, 닝보라는 지역에 있었던 난이라고 해서 1523년이 있었거든요. 이 닝보의 난 이후 명나라가 감무역 중단했고 외국어만 창궐했고요. 그래서 결국 해금 정책 완화시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결론 그래서 류큐의 중개무역을 이제 좀 나눠줬다라는 거. 이거는 동아시아사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한편 청나라는 해금 정책으로 공행무역 실시했고요.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한 후에는 해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의 해외 진출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진출해서 일본의 막대한 은혜 이제 수출량, 네, 일본은 은을 막 계속 내보내게 됐고요. 그럼 일본에 남아있는 은이 얼마 없잖아. 그래가지고 심패라는 걸 발급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서양과의 무역을 이제 광저우로 제한했습니다. 이걸 광둥무역체제라고 하고요. 이 광저우에 무엇을 설치했는데 공행을 설치했잖아요. 그 공행이 이 공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슬람 상인들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과 아메리카산 은의 대량 유입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적어볼까요?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은이 들어오는데 그 무역을 우리가 무슨 무역이라 하냐면은 꺽쇠해서 아니 꺽쇠 말고 우리 대가로에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갈레온 무역. 어쨌든 아메리카산 은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때는 또 은으로 세금 납부했죠? 1조 편법 지정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 갑니다. 명나라 때 학교와 과거제 결합으로 신사층이 형성되었고요. 이 신사라고 하는 애들은 세금징수, 치안유지, 향촌교화 등에 참여했고 세금 대납으로 이익을 추구했다. 특히 각종 특권이 있었는데 요역을 면제했다. 가벼운 형벌, 경범죄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고리재단 공공사업 등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문화 갑니다. 명나라 문화. 첫 번째 학문, 양명학이 등장했다 했고요. 그 다음 실용적 학문, 경세치용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천공예물, 본초 과목, 농정전서. 사실 본초 과목이 시험에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좀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서민문화, 삼국지연의 수호전, 설계 같은 소설들 나왔다. 서양 문물 같은 경우는 특히 마테오 리치의 고녀마국전도나 그다음에 뭐 서강계 한계 기하 원문을 가능했다라는 거. 하나만 더 적을까? 우리 빠진 거 있는데 천주시리를 가능했다. 고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고증학과 공양학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으로 황종희의 명의대방론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했고요. 사고조서 편찬되었다. 그 다음에 홍루몽이 유행했네요. 경극성행했고요. 다음 차례 활동 역법개정 어떤 시헌역으로. 그 다음에 전례 문제로 서양과의 교류가 위축되었습니다. 왜냐 크리스트 근교령이 1723년에 있었는데 왜 전례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설명 서술하는 거 있습니다. 1번 볼게요. 향촌을 리아갑으로 편성한 제도로서
110호를 1, 2로 편성하고 그중 부유한 10호를 2장호로 나머지 100호를 10갑으로 편성하였다. 매년 2장호 1호와 이거 뭐야? 갑수호 1호가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갑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볼게요. 명태조 홍무제가 반포한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고 지식을 가르치며 각자의 본분을 만족하고 나쁜 행실을 하지 마라 라는 6조항의 유교윤리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6유라고 하죠 우리가. 3번 갑니다. 명말기 내각대학사 땡땡땡이 누구예요? 장거정일 겁니다. 정무적인 토지조사를 토대로 확대 실시한 제도로 수십가지에 달하던 세금을 통합하여 각국의 토지와 송년남자 수에 따라 지세와 정세로 운을 납부하는 겁니다. 1조 편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4번. 청일 중국 정복에 협조한 공으로 번왕으로 봉해진 한인무장 5.3개 경정충 상지신 등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반란입니다. 네. 반란이다. 자, 누가 강희제가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하는 번외 폐지를 명하자. 이에 아닌데, 이에 왜 오타 많지? 반반한 장수들이 무장봉기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뭐야? 3번의 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볼게요. 건룡제 때 약 8만 권에 이르는 서적의 경사, 자, 집이 네 종류로 분류하여 편찬한 총서이다. 사고전서죠. 이렇게 해서 10번 내용 정리 쫙 끝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쨌든 11번 내용 쫙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 좀 많아 보이죠? 문제 좀 풀어 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적 문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교육적 문제 4번 문제 15페이지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좋은 정치가 없었던 것은 고왕제가 제상제를 폐지, 자, 제상제 폐지 밑줄, 제상제 폐지한 데서 비롯되었다. 천자의 아들이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재상이 현명한 자에게 정해졌으므로 좋게 서로 모충해 줄 수 있었다. 중량. 어떤 사람은 내각에서 일하는 자가 재상의 이름은 없어도 재상의 실권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상소에 대한 천자의 답변을 작성하는 일개 부서의 서기와도 같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재상의 실권이 있는 것은 환관이다. 따라서 중량. 자, 환관이 재상의 실권을 갖게 된 것은 재상제를 폐지한 잘못 때문이다. 오히려 재상제를 폐지했더니 환관들이 더 난리를 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거 어느요? 명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자, 명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기초 설치할 때 누가 해서 우리 이제 다 배웠으니까 대충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군기초 설치. 청나라 옹정제고요. 이갑제 실시는요. 그렇지. 명나라에 대한 설명, 명나라 홍무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궁국제 도입은 한나라 고조, 국품준정제는 위진남부조 때, 맹암모국제는 금나라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가 산하이관을 넘어서, 이거를 다른 말로, 자, 산하이관 거기 있지. 그리고 우리가 산해관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가가 산하이관을 넘어 이자성 세력을 몰아내고 베이징을 점령한 후, 자, 이자성 세력을 몰아내고 베이징 점령 밑줄, 많은 만주인이 한서를 익히고 한인의 풍속에 빠져들었다. 가의 순치제 밑줄, 순치제. 이런 사기에서 만주의 오랜 지도가 점점 잊혀질 것이라 염려했고요. 이에 종인부의 명을 내려 종실의 자제들은 만서를 읽게 하고 만서 오랑캐 만자입니다. 이게 즉 오랑캐들의 책을 읽게 하고 한자로 쓴 책을 읽히는 것은 중지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지금 이거는 청나라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각기야 사고전서 편찬할 때 언제 걸렸는지 정답 1번이고요. 자, 국풍중정제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위신남북조,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거는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한나라 무제 때고요. 안사의 난으로 쇠퇴하였다. 안사의 난으로 쇠퇴하였다. 이건 뭐예요? 당나라에 대한 설명. 자, 북명간제, 남명간제는 거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미리 교육적 문제를 끌고 와서 연습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육적 문제를 한 번 정도 선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무턱대로는 문제 풀면 다 못 풀 거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알겠지? 자,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진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정사태감 정화 밑줄, 보선을 지휘해 여러 나라에 가서 황제의 말씀과 선물을 전하였다. 나도 통역의 임무를 받고 사절단의 일원으로 따라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바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대요. 정화의 남의 대원정 나왔다. 그러면은 정화에게 너 원정 갔다 와라고 명령을 냈던 황제는 누굽니까? 그렇지, 영락제죠. 여기 지금 밑줄이 안 쳐져 있는데 원래 맨 앞에 황제 여기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네, 영락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발해 멸망시킨 거는 요나라예요. 926년 요나라. 자금성 건설 정답 2번이고요. 1421년이었습니다. 자, 분성인율을 단행한 거는 진시황제 때고요. 3번의 난을 진압한 거는 1673에서 1681 누굽니까?
강희제 때입니다. 5대 19개 훈련을 수습한 거는 송태조 조광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풀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모의사 문제였고요.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셰냥? 자, 셰냥은 어디 나라 수도였어요? 그치? 진나라 수도였지? 셰냥 고궁의 문소각입니다. 자, 가의 걸륭제 이미 끝났네. 뭐 걸륭제 다 줘놓고 사고전서 편찬 내놨고요. 그럼 두 개의 키워드 나와서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좀 더 어렵게 된다 하면은 청나라의 황제 어떤 인물인지를 더 묻기도 합니다. 뭐 강희제든 옹정제든 걸륭제든 따로따로 나눠 묻는 그게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 볼게요. 청나라에 대한 설명 고릅니다. 지정은지 시시하도 정도 1번이지 뭐. 자, 향거리 선제 이거 뭐예요? 한나라의 인사제도였지. 고려 원정 추진한 거는 수나라랑 당 초기, 당 고수는 아니고 당 태종 정도 될 것 같고요. 정화의 함대 파견한 거는 명나라, 교자 등의 집필 발행한 거, 자로 끝난 거는 지송합니다. 송나라. 초원지대, 이거는 뭐예요? 교초보초는 원나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7번까지 풀었고요. 실제 이제 남은 문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중국사도. 금방금방 갑니다, 이제. 자, 뒤에 평가 문제가 이제 사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유교 밑줄. 끝났지? 계속 갑니다. 브라브라 샤라샤라. 결국 뭐예요? 누구예요? 명나라 홍무제. 태종 홍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13번 봅니다. 이거 뭐예요? 이갑제에 대한 설명이지. 이갑제라고 줬고요. 그럼 이게 명나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명나라 정확히는 홍무제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지? 내용도 보시고요. 다음 14번 갑니다. 가시기야. 자, 보통 시기상의 문제 요즘은 이런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자, 임진왜란 이후 명과 조선이 세태한 틈을 이용할 누르하치가 등장했고 여진제국 통일했네. 그럼 1616이야. 자, 사실은 연도를 모른다 하면 이렇게 사이 시기 약간 흐름으로 풀어줘도 괜찮은데 요즘은 조금 더 세밀한 거를 요하기 때문에 연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가 지났고 그 다음 거 명의 장소에다가 청에 항복한 뒤 번항에 봉해진 3번의 세력이 강해지자 황제는 번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고 오상계가 난을 일으켰대. 이게 1673에서 8일이지.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만한 사건 하면 정여호란, 병자호란 들어갈 수 있고 순치제가 베이징 입성한 내용이라든지 천계령을 반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지. 그런 거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15번 가겠습니다. 자, 영국의 메카트니 사절단의 방문을 열하에서 맞았으나 열하 얘기 생각나죠? 그들의 무역고 요구는 거절했다. 뭐 십전 노인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거 걸륭제에 대한 설명이죠. 메카트니 사절단 나왔으니까. 자, 다음 16번 내각대학사 나왔다고 무조건 명나라로 갈 게 아니야.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은 이건 약간 내신에서 이렇게 많이 묻긴 하는데 내각대학사라고 하는 관직은요 명나라 영락때 만들어서 쭉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각대학사 무조건 나왔다고 바로 명나라로 내려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청나라도 고려할 수는 있어야 돼. 청나라일 수도 있어. 알겠지? 여기 같은 경우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또 옹정 8년이라는 표현, 순치 15년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얘는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고 좀 더 부가적으로 보면은 만한 병용제를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사례 17번 봅니다. 이거는 신사층에 대한 설명이네요. 맞지? 신사. 넘어갑니다. 18번. 이거 뭐예요? 성조실록이고 뭐 이거 보니까. 자, 영구히 고정해라. 지금 편은 인정 곧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해야 토지는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를 통해서 영구히 고정하자라는 내용인 거야. 인두세 거치 말자. 지정 문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19번 볼게요. 송이 운세가 기우면서 북방의 몽골이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 나는 본래 평민 출신이었으나 주원장이네. 들어와서 국가를 세워내 난징의 도읍을 세웠고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20번. 자, 8개의 기, 그럼 8기네. 그럼 청나라네. 끝. 꽤 간단하잖아. 근데 이런 건 되게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간단히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간단히 풀어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겠지? 네, 꼭 이거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5번 볼게요.
가난한 농민 출신했거든. 사실 가난한 농민 출신하면 대부분 주원장이 떠올려도 돼요. 그만큼 주원장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중국사 내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자, 홍건적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강남 일대 세력을 규합하여 어쩌죠 했고요. 그래서 한조 왕조 부활시켰죠. 명나라 세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민중교화를 위해 유교 반포했고 각지에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했답니다. 그럼 이 인물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선생님 홍모제입니다. 주원장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가겠습니다. 26번 볼까요? 자, 다음 명령이 내려진 왕조예요. 어떤 왕조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중국과 외국이 통일되어 일가가 되었으니 임금은 부모와 같고 백성은 자식과 같이 되었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으로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만약 한계가 되면 블라블라 샤라샤라 결국 뭐 청나라에서 이런 얘기 한 거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봤습니다. 지금 쭉 봤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34번 갈게요. 주원장의 북벌 경문이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원의 신하들은 조상이 남긴 가르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무너뜨렸다. 이제 군대를 보내 여러 오랑캐를 북으로 몰아냄으로써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중하의 예의 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다. 대개 우리 중국의 백성은 하늘이 반드시 우리 중국 사람에게 명하여 평안하게 만들 것이니 어찌 오랑캐가 다스릴 것인가? 오랑캐가 다스려 되겠니? 우리가 다스려야지. 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다 나중에 뒤에, 이제 우리 뒤에 근현대사 하면서 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어야 됩니다. 네. 3번 문제랑, 자, 찍어드릴게요. 3번 문제랑, 그 다음에 7번 문제, 3번 문제, 7번 문제.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14번. 3번 문제, 7번 문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 기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 되게 좋거든요. 물론 뜯어보는 강의는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특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3개년치 6구 수능만 뜯어보는 강의. 선지 하나하나 뜯어서 잘게 쪼개서 하는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고 따로 이제 문제 기출 분석 강의라고 해서 특강으로 하나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사실은 뭐 기출 문제풀이 지금 트릴 볼륨 3 다음 주 개강하거든요. 네, 볼륨 3 다음 주 개강하니까 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반드시 풀고 들어오세요. 알겠지? 3번 문제부터 갑니다. 가해 유민 중 일부는 웨콘과 하류에 정착돼 뭔 말인지 몰라.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례로 3천여 명이 함께 이주한 일이 있대. 근데 당시 이거 잘 봐. 당시 이들은 자신들이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가의 병사래요.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가다. 근데 만주족에 대항을 했다. 광동에서 이곳으로 망명을 했다. 그럼 이건 명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구나. 이자성의 군대에서 멸망한 건 사실 명나라죠. 맞죠? 자, 그럼 명나라를 알았어? 선지 내려갑니다. 군기청, 청나라 옹정제, 파스타문자, 원나라, 고품 충정제, 태지는 수나라입니다. 잠깐만, 선지 잘 읽어야 돼. 고품 중정제를 폐지했다. 라는 이 용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수나라야. 알겠지? 그거 잘 유의하시고요. 만한병용제는 청나라 베트남 지역 북부 베트남 점령한 거. 그래서 한 20년 동안 통치했던 연락체 때 얘기입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풀었고요. 다음 7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되게 지금 괜찮은 거 나왔어. 자, 참고로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긴 하거든요. 네.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숭정 연간에 나오는 곳은 명나라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면 여러분 다 풀게 될 거예요. 구월평가 문제였지. 천공 나왔습니다. 천공괴물. 네, 명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실용과학서적 천공괴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밑에 선지가 되게 길다 맞지? 거기서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내면 돼. 지금부터 괜찮아? 1번 선지 금융기기국, 2번 선지 당삼체, 3번 선지 오수전, 4번 선지 일조 편법, 5번 선지 교자해자.
자, 금융기구는 뒤에 가면 나중에 양무운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양무운동 때 나오는 거고요. 당삼체는 당나라, 오수주는 한나라, 무제, 1조 편법이 명나라 정답 4번이고. 자, 자송합니다. 네, 뭐예요? 교자해자는 송나라 때 화폐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자, 재작년도 22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짐은 우리 수도에 자리 잡은 백성이 유익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특히 시간을 계산하고 절기를 분별하는 체계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아담 샬이 교정한 달력 밑줄. 그 달력이 뭔데? 시헌력이제. 이거를 살펴보았는데 일식월식을 비롯한 모든 천문 현상이 그의 계산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에 짐은 우리 하늘이 우리 왕조의 번영을 위해 그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역법을 개정한 시헌력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끝났네. 청나라네. 맞지? 그럼 청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송 멸망시킨 거는 원나라죠. 주원장 건국은 명나라. 국분중정제를 시행했다는 위진남북조입니다. 그 다음 티베트 등 범부를 간접 지배했다. 요게 이제 청나라에 대한 설명. 그래서 범부라고 하는 개념 이런 데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범부라고 하는 개념은 정답 4번이고요. 양세법 나오면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다 풀었고요. 사실 내가 이제 27이나 28일 나갈까 생각을 했어요. 근현대사를. 그런데 근현대사는 한 번에 쫙 몰아서 내가 한 2시간 정도면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주차 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중국 근현대사랑 일본사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요. 내가 굉장히 또 길게 러닝타임 잡았고 사실 다른 주차보다 더 긴데 지금 쉬는 시간도 여러분들 쉬는 시간 보면 그냥 4시간 수업 들은 그런 느낌일 텐데 정말 잘 들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중국사 다 끝날 기미가 보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나라들 갈 거고요. 또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2페이지 내용부터 해가지고 또 차근차근 정리하고 27번 중국의 개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차에 4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